여러분들 홍삼 원액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홍삼 원액 만드는 황금 비율을 알고 있거든요. 원액 만드는 영상 준비해서 또 바로 올려드릴게요. 인삼 닦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삼에 흙이 많이 붙어 있어요. 흙을 불려줄게요. 인삼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땅속에 농약을 많이 넣어야 인삼이 자라지, 농약 안 넣으면 인삼이 자랄 수가 없대요. 인삼 키우는데도 땅속에 농약을 많이 넣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이 잘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영양 성분이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니까 한 2, 3분 정도 담가 줄게요. 시간이 다 됐으면 몇 번 헹궈 주세요. 이렇게 흙이 많죠. 홍삼 만드실 때는 잔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5번 씻었더니 흙은 나오지 않아요.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베이킹 소다를 넣어 주세요. 식초 좀 넣어 주시고요. 물에 푹 잠기도록 해서 담궈 주세요. 그리고 5분만 있을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평평한 데는 이렇게 칫솔로 문질러 주세요. 이런 노두 부분도 깨끗이 닦아 주시고요. 홍삼 만들 때는 노두도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 주셔야 되고요. 잔뿌리도 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세척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는 솔로 이런 구석구석 닦아 주시면 되고요. 뿌리가 아래쪽으로 뻗었으니까 뿌리 뻗은 방향으로 칫솔질을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잔뿌리가 덜 잘려나가요. 전체적으로 칫솔로 한 번씩 다 닦아줬거든요. 이제부터는 흐르는 물에서 한 번 더 닦아줄게요. 흐르는 물에 닦아주면 세척 끝난 거예요. 홍삼 깨끗이 다 씻었어요. 베란다에서 실내에서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연 건조를 시켜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말려 볼게요. 인삼을 세척하고 이틀 동안 베란다에서 자연 건조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잔뿌리는 수분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짝 마른 것 같고요. 이렇게 만지면 약간 수분감은 느껴지지만 많이 말랐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하나가 좀 밑에가 안 좋아요. 이렇게 꼭 인삼을 한 채 사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상태가 안 좋은 게 꼭 걸리더라고요. 찌게 되면 여기 잘린 부분에서 인삼 좋은 성분들이 다 빠지니까 이렇게 잘린 건 좋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홍삼 요것도 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6뿌리만 했어요. 이게 한 채가 약간 안 되죠. 제가 830g 정도를 샀으니까 뭐 이거는 700g도 약간 안 되겠네요. 양이나 굵기에 따라서 오크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크에 3시간을 찌고 1시간 동안 뚜껑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뜸을 1시간을 들여줄 거예요. 만약에 오크를 신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웰빙 기능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메뉴 누르시고요. 홍삼 숙성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시간을 3시간을 맞추세요. 4시간 후에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뚜껑 열어 볼게요. 이제 꺼내서 건조기 위에 올려 줄게요. 이게 삼이 너무 커가지고 말리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조금 작은 걸로 사고 싶었는데 단골집이 작은 삼은 연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큰 걸로 샀거든요.
최소 5년근 정도는 돼야 되는데 5년근이면서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걸 사시면은 말리기는 수월해요. 이렇게 크고 두꺼운 거를 홍삼 만드시려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갖고 마르는 게 굉장히 더디게 마르거든요. 지금 밤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건조기에서 말릴게요. 지금 10시간이 됐어요. 바로 꺼낸 거거든요. 이 잔뿌리는 뚝뚝 부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건 더 말리는 과정에서 다 잘려 나가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주세요. 말리는 시간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홍삼 만드는 과정에 힘이 들어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뚝뚝 부러지는 소리 들리시죠? 뚝뚝 부러지는 잔뿌리는 다 제거를 해줬어요. 잔뿌리 제거한 인삼은 또 건조기에 말리지 마시고요. 베란다에서 자연 건조시키고 저녁 때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건조기에서 꺼낸 이후에 베란다에다 그냥 뒀었거든요.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 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쪄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말린 홍삼을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찔 거예요. 홍삼 숙성. 홍삼 숙성으로 홍삼 숙성을 시작합니다. 2시간 30분 동안 쪄주고요. 1시간 뜸 들일게요. 그러니까 3시간 30분 후에 다시 열어볼게요. 제가 사용한 인삼보다 더 작은 걸 사용하실 거라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사이로 시간차를 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크든 작든 그렇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 다 됐어요. 2시간 반 동안 쪄주고 1시간 동안 뜸 들여줬어요. 이제 4분 남았지만 열어볼게요. 쓴 향기가 팍 올라오네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색깔이 다르죠. 인삼이 조금 얇다 싶었던 거는 이렇게 색깔이 어둡게 됐고요. 굵다 싶었던 거는 얇았던 인삼만큼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아요. 건조기에 다 올려줬고요. 수삼으로 먹는 것보다 홍삼으로 먹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홍삼은 찌는 과정에서 생삼의 독소들이 제거가 되고요. 몸에 유익한 활성 성분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삼, 백삼 등 다른 어떤 인삼보다 가장 많은 종류의 사포닌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다른 인삼들보다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기간이라고 하면은 거의 10년을 보관을 해도 성분에 변화가 없대요. 뭐 인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홍삼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밤 시간이거든요. 이제 건조기에 아침까지 말려줄게요. 2차로 건조기에서 말린 시간이 10시간이 됐어요. 만져보면 아직도 말랑말랑해요. 아침 시간이거든요. 저녁 때까지 베란다에서 자연 건조 시켜줄게요. 이제 또 밤이 되었습니다. 홍삼은 당연히 마르지 않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금방 마를 거면은 홍삼이 아니죠? 이렇게 아직도 말랑말랑해요. 아직 반도 안 말랐어요. 내일 아침까지 말려볼게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녁 때까지 계속 말리고 지금 이 상태예요. 홍삼은 5월 달에 드시면은 아주 효과적이래요. 5월 달에는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원기가 소진되기 쉬운데 인삼을 그때 복용하면 좋다고 해요. 특히 위장 등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서 원기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잔뿌리는 제가 1차로 제거를 해줬죠. 이제 2차로 잔뿌리 제거를 마저 해주세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홍삼이 다 되면은 이런 맑은 소리가 나면서 뚝뚝 끊겨야 돼요. 한 번 찐 잔뿌리하고 두 번 찐 잔뿌리하고는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이거는 제가 또 인삼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 실험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 성분을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영양이 더 많아진다는 건 제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쪄보고 저렇게도 쪄보고 그동안도 정말 실험도 많이 하고 계속 꾸준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스타일의 홍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석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실패도 여러 차례 하고 또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 이 몇십 년 노하우를 단 뭐 몇십 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 찍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거의 일주일 정도를 계속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밤잠 잘 못 자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이 홍삼 만들기는 그 어떤 영상보다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영상을 찍을 때 힘들거든요.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홍삼이거든요. 홍삼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몇 달 계속 놓은 거예요.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두께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두 번을 쪄서 말린 홍삼이에요. 홍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아직 홍삼이 되지 않은 거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야 아주 질 좋은 홍삼이 된 거예요. 얘는 두 번만 쪄가지고 홍삼을 만들었지만 얘는 너무 크니까 한 번 더 쪄줄 거예요. 그러면 총 3번 찌는 게 되죠. 홍삼 숙성으로 1시간 40분 찌고 20분 뜸 들여주고 2시간 후에 확인을 해 볼게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열어볼게요. 진짜 두 번째보다 완전 더 쓴 냄새가 올라와요. 건조기에서 20시간 말려 볼게요. 건조기에서 20시간 말리고 그대로 자연 건조 6시간을 시켜준 상태예요. 지금 세 번째 찌고 나서 얘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마르고 있어요. 인삼이 큰 거는 두 번에는 홍삼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세 번은 쪄주셔야 돼요. 홍삼 하면은 거의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뭐 공부를 해보니까 홍삼은 저희가 먹고 있는 식재료들의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홍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삼에는 효능이 워낙 많고요. 영양 성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홍삼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제가 오늘은 홍삼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홍삼의 부작용으로는요, 첫 번째, 열이 많은 사람이 복용을 하면은 열이 올라와서 심장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설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홍삼은 피를 묽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분들은 복용을 삼가하셔야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홍삼을 드실 땐 카페인, 혈압약, 여성 호르몬제, 정신병 치료제 등을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홍삼이 혈압과 신경에 대해 항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부작용도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 노두에 독이 있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노두에 독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찌고 말리고 그런 과정에서 독성이 어느 정도는 없어진대요. 여기 노두 부분에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홍삼 원액 만들 때 노두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독성도 많이 없어진 데다가 사포닌을 훨씬 더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두 부분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건조기 온도는 저는 항상 70도에서 말리고 있어요. 이제 또 건조기에서 70도로 아침까지 말려 볼게요. 건조기에서 15시간 말렸고요. 자연 건조 5시간 했어요. 다시 건조기에 또 말릴 거예요.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건조기로 40시간을 계속 말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인삼이 너무 컸어가지고 이게 요거 하나만 계속 마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를 말리려고 이제 물론 다른 거랑 같이 또 말리기는 했는데 얘 하나만 거의 20시간 정도는 더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큰 인삼을 사서 고생하시지 말고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인삼 크기로 하시면은 말리기는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홍삼은 또 작은 걸로 하는 것보단 큰 걸로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힘든 홍삼 만들기 과정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홍삼 원액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홍삼 원액 만드는 황금 비율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제가 혼자 터득한 거예요. 그동안 홍삼 원액 내려서 먹으면서 홍삼 만들기 영상 올려드리고 원액 만드는 영상 준비해서 또 바로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